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오지. 신혼집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지. 마음은 조급해지고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어디서는 월세를 살아야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전세를 살아야 된다고 매매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혼란스러우시죠? 안녕하세요. 내 집 언니입니다. 오늘은 혼란스럽고 조급하신 우리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지금 이 영상까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행복한 우리의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쉽게 그냥 벌써 결정하지 않고 알아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놓치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정말 나도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는요, 조급해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하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지? 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사본 적이 없어요. 지식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처음에 할 때 너무 불안한 거죠. 조급한 거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이 시기에 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입니다. 조급한 게 당연한 거니까 괜찮다, 괜찮다 해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정확히 아시는 분.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어떤 날은 다르고, 이런 날은 또 느낌이 달라. 여러 가지의 내가 지금 있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도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남자 과연 내가 진짜 다 알고 있는 걸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연애할 때 나한테 보여주는 그 사랑스러운 남자친구의 모습, 자, 결혼하면 또 현실이 쫙 펼쳐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약간 입냄새도 나고, 양말은 다 뒤집어서 던져놓고, 뭐 여기저기 뭐 치약 짜기, 뭐 여러 가지 이 현실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나와 다른 이 남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앞으로 인생을 함께 살아갈 거야 라는 그 약속이 결혼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거기서 저는 2가지를 좀 파악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2가지는 어떤 거냐? 바로 거주 스타일과 투자 스타일이에요. 거주 스타일은요, 아주 친한 친구가 이런 부부가 있었어. 내 친구는 무조건 서울의 중심부에 살고 싶어요. 나는 직장이랑 거리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대중교통 타기도 좋고, 인프라가 난 그냥 서울이 중요해. 최중심에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집의 크기, 빌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라는 친구였고, 친구의 남편은 나는 뭐 거리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방 2칸에 우리가 좀 같이 이 숨쉬고 살아가는 공간이 조금은 넓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상대방한테 맞춰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중심부에 아주 작은 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사실은 이 집을 되게 원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점점 살다 보면 나와 이 사람의 스타일을 서로가 맞춰가야 되는 그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도 처음에 월세라든지 좀 전세를 가볍게 해서 산다든지 했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사실 만약에 매매를 했었다라면 그 집을 매도하고 또 다른 새로운 집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우리 신랑의 거주 스타일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집을 찾으실 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는 녹지가 있어야 돼요. 공세권. 그러니까 주변에 공원이나 뭔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녹지들이 좀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고, 그리고 상권들이 어느 정도 무조건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집을 나서자마자 바로 상권이 시작되는 그런 곳들은 조금 마음이 번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노부부 스타일? 둘이 손잡고 막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유모차 끌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살 때도 그것들이 꼭 있는 집을 선택을 한 거죠. 나중에 그 집이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어쨌든 그 집에 우린 들어가서 살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주 스타일 파악해 보시라는 거. 2번째는 투자 스타일인 거예요. 투자도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분이 있고 도전적인 투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2 사람이 약간 성향이 다르다?
그러면 서로가 합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 만약에 우리 성향이 둘 다 도전적이야.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지더라도 조금 더 무리를 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둘 다 너무 안정적이야. 이러면 예적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그런 투자로 전세를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선택도 정답은 없다.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우리 부부의 스타일을 알고 부동산 공부를 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정말 나이스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을 확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여기 있잖아요. 결혼은 절대 안 해. 비혼주의. 그리고 애는 절대 안 낳아. 딩크였어요. 그러던 제가 애 하나 낳고, 나 애 둘은 없어. 애 둘을 낳고. 지금도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애 셋을 낳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이 긴 인생 중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신혼집 그리고 이 결혼식은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 어머 그 점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매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임신하고 출산하면 또 그게 제일 크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사이에 또 한 점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긴 인생을 위해서 조망하는 눈으로 멀리서 보시면서 이 신혼집도 이 결혼식도 내 인생도 확신하지 마시고 열어놓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을 수 있지만 주식 투자는 내가 팔고 싶으면 팔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부동산은요, 내 집을 사줄 그 단 한 사람이 나타나야만 반드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 자체가 아무리 내가 헐값으로 팔려고 해도 안 팔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묵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길게 보고 이걸 열어놓고 보시라는 거죠. 이 신혼집을 선택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난 이만큼 안에만 해당되는 그런 집을 마련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요만큼이 계속 이만큼일 수가 없어요. 우리 신혼부부일 때 아기가 없을 때 막 모아 열심히 모아요. 인건이 많아지니까. 그럼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 돈이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집을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반드시 꼭 사야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좀 인생을 길게 선으로 놓고 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인데 반드시 이 결정을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가, 그런 것들을 너무 나 자신을 밀어붙이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무한정 미루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응?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내 몸을 가볍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모은 돈 다 모았어. 끌어 모았는데 이만큼이에요. 이거를 몽탕 집에다가 깔고 앉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저렴한 월세로 들어가서 이 돈은 다른 데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전세도 두 가지가 살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보증금으로 깔고 앉는 방법, 아니면 은행의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우리 돈은 이만큼 넣고 대출은 이만큼 받아서 보증금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의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또 다른 곳에서 투자를 해서 조금 더 계속 불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건 내 몸을 가볍게 만들어서 공부를 하신 뒤에 내 집을 마련할 때 빨리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플러스로 가전제품. 제가 아는 동생이 20평대 아파트에 전세를 구하는데 그 집에 딱 맞게 LG 오브제 라인으로 그냥 쫙 다 세팅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는데 정말 근사하다 했지만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친구도 결국에는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면서 금방 마음이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어진 거죠. 그런데 그 가전제품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만기까지 살았거든요. 여기 이 집에 딱 맞게 좋은 가전제품을 세팅해 놨는데 이거를 팔자니 너무 가전은 금방 똥값이 됩니다. 중고로 감가상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을 그 집에다가 어떻게 맞춰서 넣을 수가 없는데 언니 안 되겠어요 하더라고요. 가전제품도 너무 새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쓰시던 거 가져가서 쓰시고 부족한 건 또 중고로도 좀 사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 저렴하게 그런 것들 준비해서 작은 집에 맞게 해서 준비하시다가 쓰시다가 그다음에 내 집으로 가실 때 새로 마련을 하시는 것도 저는 완전 강추. 저도 했던 후회들이라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살짝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어리다라는 이유로 내가 상대방보다 예산을 좀 적게 모아놓은 돈이 적다는 이유로 신혼집을 구하시는데 이 결정을 상대방한테 모두 맡기지 말라라는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의 신혼집을 마련하는 선택은 혼자 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 그 집에서 사는 건 같이 사는 거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 집을 떠나서 조금 더 넓은 집 아니면 조금 더 좁은 집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갑자기 신랑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갑자기 친정엄마 근처에 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주말 부부가 되는 상황,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때 네가 왜 이런 집을 사서 그래, 네가 나한테 의사결정 맡겼잖아, 이런 여러 가지 다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매도하는 결정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바쁘고 마음이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항상 이런 중대한 결정은 두 분이서 같이 함께 하시고 선택도 함께 하시고, 선택을 한다라는 건 반드시 그 책임도 100% 내가 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결혼을 한 부부에게 있어서는 100%의 책임을 지지 않는 순간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게 또 갈등이 돼서 싸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쁘더라도 신혼집을 결정하는 문제만큼은 서로가 합심해서 같이 고민하셔서 선택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조급해하지 말고 공부하자. 두 번째는 내 인생을 확신하지 마라. 길게 보고 그 사이에 있는 점 하나를 우리가 준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여유와 칭찬을 주시라라는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는 내 몸을 가볍게 만들어라. 보증금 많이 깔고 앉지 말고 가전제품도 너무 비싼 거 사서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서 준비가 됐을 때 점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꼭 함께 마음을 합쳐서 결정하시라는 마지막 플러스 알파카스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항상 미안합니다 여러분, 답정너예요. 작은 빌라에서 작은 월세로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빌라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오피스텔도 괜찮고 원룸도 괜찮습니다. 적게 시작해서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점프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선택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다른 어떤 선택을 하셔도 몸을 가볍게 하셔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신다면 전 무조건 응원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도 제 채널은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